자, 지구과학 파트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단 퇴적암이라는 애는요,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돌멩이에요. 퇴적물들은 아시다시피 암석들이 풍화침 받아가지고 잘게 부서진 조각들, 호수 바다에 쌓여있던 물질, 생물의 유해, 뭐 이런 것들이 막 잡동사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퇴적물이라고 하고요. 이게 잘 다져져서 굳어지면은 돌멩이가 되죠. 암석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이 퇴적암이 되려면은 2번, 3번이죠. 2번에 있는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속성 작용이라고 하는데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다짐 작용. 위에서부터 계속 쌓여서 이 압력에 의해서 눌리는 압력에 의해서 잘 다져져야 돼요. 이게 조직이 치밀하게 다져진다. 왜 자꾸 저쪽 색깔로 가냐? 간격이 좁아져서 조직이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밀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꽉꽉 눌렀으니까 잘 누르고요.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단단하게 굳혀야 돼요. 굳히는 거를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교결작용.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다짐작용, 교결작용. 교결,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질 물질, 요거 우리 시멘트 있죠. 시멘트에 올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굳히는 거죠. 본드처럼 굳어지는 거죠. 요거를 교결작용이라고 하네요. 그림으로 혹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좀 간격이 좁아졌어요. 이게 이제 다짐이고요. 단순하게 쌓이는 거는 퇴적이고요. 퇴적에서 다짐에서 여기 교결 물질이라고 해서 이 안에 뭔가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보이시면은 교결 작용으로 가시면 돼요. 세 가지 단계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돌멩이를 만들었어. 만들어진 퇴적암은 세 종류로 또 나뉘어지네요. 우리가 기존에 보통 육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퇴적물들이 잘 쌓여서 만들어진 게 쇠설성 퇴적암이에요. 풍화 침식 받아서 만들어지는 자갈모래 점토 같은 것들이 잘 다져져 가지고 만들어진 돌멩이들 또는 뭐 화산재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돌멩이 쇠설성 퇴적암. 우리는 돌멩이 이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이루고 있는 퇴적물도 알아야 돼요. 여감, 자갈모래 점토. 자갈이 들어가 있군요. 여감. 자, 모래 점토만 들어가 있으면 사암이고요. 점토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쉐일이고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화산재가 굳어져서 된 돌은 응회양. 너무나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는 주로 이온 형태로 녹아있을 텐데 이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서로 들러붙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석회암, 척트, 암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암염은 소금 돌멩이란 뜻입니다.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가 SiO2 이산화규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척트, 탄산칼슘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 자, 이렇게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돌멩이를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나 골격, 껍데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돌도 있다. 이걸 유기적 퇴적암. 유기라는 말 들어가면 생물로 가시면 돼요. 생명체의 그 흔적들이 돌멩이가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석탄, 식물체, 양치식물이 모여서 쌓여가지고 석탄이 되죠. 그 다음에 석회질 생물체가 모여서 산호조개 같은 게 모여서 석회암이 되고 규조류가 모여서 척트라는 돌멩이가 되는데 요렇게 같죠. 그래서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도 있어요. 척트도 마찬가지. 어디 한 군데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퇴적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게 되면 독특한 어떤 형태를 이루거든요. 이걸 퇴적 구조라고 합니다. 퇴적 구조. 퇴적 구조의 첫 번째가 퇴적 구조에 보시면 퇴적물들은 기본적으로 층층이 경계가 쳐져 있어요. 자, 이거를 층리라고 부릅니다. 층리. 뭐 A층 쌓이고
B층 쌓이고 이러면 여기 이게 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경계면들을 이런 줄무늬를 층이라고 하고 태적 지층에서는 저런 층리가 잘 보이죠. 보통 수평으로 나란하게 형성되는 게 정상. 지진 활동이나 또 지각의 변동을 받으면 막 휘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요. 자, 여러 특징적인 태적 구조를 보시면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사층리. 예. 뭐 모래가 잘 쌓인 거죠. 바람에 의해서 물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층층이 쌓인 겁니다. 예, 주로 어디에서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바다, 하천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대요. 보시면 여기 요놈이 쌓였죠. 그다음에 계속 바람이 불어서 그 위에가 또 쌓입니다. 그 위에가. 자,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무늬가 그죠? 요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바람이 분 거예요. 요게 먼저 쌓이고 너 그다음 이런 식으로 쌓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무늬 보시면 요로 쌓인 거고요. 뭐 요런 무늬 보시면 요로 쌓인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람의 방향 또는 물이 흘렀던 방향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 방향 문제 물어본다. 방향. 그 다음에 점이층리. 예.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모여 있을 때 무거운 알갱이가 바닥에 가벼운 건 위쪽에 이렇게 쌓이는 게 점이층리거든요. 얘가 무거운 거예요. 그죠? 알갱이 큰 거. 여기는 알갱이 작은 거.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약간 깊은 바다. 예, 깊은 바다나 호수에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가 보인답니다. 예. 여기 잔뜩 쌓여있던 이 퇴적물들이 깊은 바다로 슉 던져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알갱이 큰 게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 큰 게 먼저 떨어집니다. 알갱이 큰 게 먼저 떨어지고 그 위에 알갱이 작은 게 떨어지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상하는 뭐 이쪽이 아래쪽이고 이쪽이 위라는 거죠. 이 상하도 중요해요. 왜? 그림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림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도 나온다. 요 사층리를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라는 얘기지. 이걸 위아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올리면 얘를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자, 이런 그림 나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생각하세요. 그림을 이렇게 주고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위쪽인 거야. 얇은 입자가 있는 게 위쪽인 거야. 그다음에 점이층리는 깊은 바다 알아두시면 되고 연은도 물결 찰랑찰랑한 거 보이시죠? 얕은 수심이 얕은 곳 요런 곳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무늬 보이시면 연은인데 요 뾰족한 게 위쪽입니다. 뾰족한 게 위쪽이에요. 그림이 이렇게도 나와요. 이거 뒤집어진 겁니다. 이것도 이거 뒤집어진 거야. 역전된 거야. 역전. 자, 그래서 정상 모양을 잘 외우셔요. 위쪽이 어딘지. 건열은 뭐 굉장히 건조해서 갈라진 거잖아요. 건조 기후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위쪽입니다. 여기가 위쪽이에요. 여기가 이것도 뒤집어서 나오니까 잘 조심해서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왔네요. 자, 어디에 지질 단면도를 스케치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봐봐. 지금 이게 역전됐잖아요. 역전. 바람이 A냐 B냐 물어본 거거든. 예, 원래대로 생각하면은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면 요게 바람이 분 방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라. 여기도 역전됐네요. 연운도. 뾰족한 데가 위쪽인데 뒤집어져 있죠. 이게 뭐야? 점유층 이거 다 역전됐네요. 점유층리도 역전됐네요. 역전된 모양으로 지금 일부러 줬나 봐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퇴적물이 쌓이는 환경은 크게 세 가지네요. 육지에서 쌓일 수도 있고
바닷가에서 쌓일 수도 있고 그냥 바다에서 쌓일 수도 있고 바다 아래쪽에 해저에서 쌓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육지에선 주로 침식이 많이 일어나지만 당연히 흘러 내려가면서 퇴적도 많이 일어나요. 선상지, 호수, 선상지는 산 있죠, 산. 산하고 이쪽에 평야지대라고 하면 산에서 흘러 내려온 게 여기 쌓여요, 여기 이렇게 쌓여요. 요게 선상지예요. 선상지, 호수, 강, 사막, 빙하, 범람원 이런 것들이 전부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지형입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선상지, 호수, 사막, 빙하 이런 것들, 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육지 환경이고요. 바닷가 환경에서는 여기 나온 거, 요거. 삼각주, 얇은 입자가 쌓인 거, 논농사 잘 되는 거. 그다음 여기 해변가, 해빈, 여기 밀물썰물 들어와서 만들어진 조간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삼각주는요 강물 따라 흘러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쌓인 거라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이거 논농사를 짓기가 좋아요. 여기 선상지는 논농사가 어렵습니다. 여기 산에서 침식 깎여서 내려온 것들이 쌓여가지고 입자가 굵거든요. 요거는 밭농사 짓는 데 유리하고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다 쪽으로 가시면은 대륙붕, 굉장히 얕은 바다, 수심 뭐 200m 이내 바닥을 대륙붕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경사면이죠, 대륙사면. 그다음에 저 깊은 바다 쪽의 바닥을 대륙대라고 부릅니다. 명칭 3개 잘 외워두시고 위치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것도 보시면 좋겠네요. 어떤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지. 호수 하면은 층리, 점이층리, 건열, 연은 뭐 이런 것들 발견되고요. 사막 그러면 연은 또는 뭐 사층리 이런 것들 발견되고요. 빙하 그러면은 여감, 빙하를 따라서 흘러 내려온 자갈 모래 등이 이제 쌓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해당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니 이런 것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호수에서 웬 건열이냐? 호수가 물이 마를 때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호수가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서 삼각주 그러면은 뭐 사층리 또는 연은 이런 것도 얕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발견되고요. 해빈 역시 사층리 연은 비슷하군요. 바닷가 쪽은 조간대도 건열 뭐 건조하면 생길 수 있는 거고 물이 잘 안 들어왔을 때 사층리 연은 이런 공통이네요. 그다음에 뭐 대륙붕 수심 얕고 평탄한 대륙붕이 퇴적이 되는데 층리 연은 얕은 바다 쪽이라서 그런가 저런 게 다 생기네요. 대륙대는 깊은 바다예요, 좀 그죠? 점이층리. 대륙대 그러면 깊은 바다, 수심이 깊죠. 그 다음에 뭐 더 깊은 심해저는 뭐 점이층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것도 같이 봐두시고 명칭 잘 모르면 이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 정도네요. 이쪽에 퇴적 환경 쪽은 많지 않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자, 문제 잘 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